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생돈을 써가면서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집행 현장에서 만약 이 말을 빼먹고 하지 않는다면 수백만 원의 법비용을 단 한 푼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00만 건의 소송 사건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돈을 주는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특히 사기사건 피해 금액의 환수율은 2%도 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 말인즉슨 법원에서 판결문, 배상명령 같은 것을 받아도 100명 중 99명 이상의 채권자분들은 또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법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채무자들 중에 판결문상 정확하게 찍혀있는 금액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어렵다, 힘들다, 그만한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권자분들의 생돈이 들어간 법비용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을 하고 또 그 돈을 주겠다고 하는 채무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압류 등의 강제 집행 비용을 청구하면 채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마음대로 압류하고 또 집행을 해놓고선 왜 그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느냐? 그리고 내가 아는 법무사는 그만큼 비용을 안 받는데 어디 눈탱이를 맞고 와서 얼토당토하는 돈을 달라고 한다며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와 변제 합의를 하면서 그 판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법비용 문제인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중 채권 압류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결정문에 정확하게 그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분란은 없죠. 그리고 재산 명시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경우 비용이 몇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문제죠. 아시다시피 유체동산 집행은 목적물 소재지, 즉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금액들 중에는 불분명한 비용도 많고 그리고 법원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내역 또한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걸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와 반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합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유체동산 집행을 할 때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역과 또 반대로 청구를 할 수 없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시죠. 반드시 이걸 알아야 억울하게 법원에 들어간 내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체동산 집행 접수 시에 받게 되는 접수증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비용 항목은 집행수수료와 여비, 그리고 감정료 항목이죠. 이 비용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압류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감정 비용이 되겠죠. 집행 현장에서 명품이나 고가의 물건, 또 기계 설비 등은 집행관 자체 감정이 아닌 외부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압류물의 종류와 수량, 또 가치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감정 비용을 채권자분들이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자, 이런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외부 감정료를 해당 사건 경매를 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부 감정료가 집행 비용 내역, 즉 전산에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정말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실제 집행 현장에서 사용되는 열쇠 비용과 입회인 비용입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일을 하는 추심 직원들도 개문 비용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선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직원 등 집행 현장에 사람이 없을 때는 열쇠업자와 또 입회인 2명을 불러서 개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번호키 같은 특수 열쇠다 보니 개문 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입회인 비용은 시내 같은 경우 1인당 4만원,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도서상간 지역이면 1인당 10만원 가까운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18만원에서 4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집행 현장에서 열쇠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개문 비용이나 입회인 비용을 거의 대부분의 집행관 사무소에서 전산에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채무자와 합의가 돼서 이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 별일은 없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이 비용을 변상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선 집행관 사무소와 통화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예, 지명하십니다. 문 따고 들어갈 때 우리 개문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네. 그 특수열차 따고 해가지고 뭐 입회인 뭐 4, 5만 원씩 이렇게 특수열차도 한 15만 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다른 쪽에서 우리 집행을 하니까 그 개문 비용을 전산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걸 입력은 할 수 있는데 납된 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입력은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개문 비용과 입회인 비용을 집행 담당자에게 말해 꼭 전산에 올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집행관이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열쇠업자에게 영수증을 필히 받아뒀다가 채무자에게 보여주면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 및 결정을 받고 청구를 하셔야겠죠. 네 번째, 집행 불능 시 출장비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하면서 집행이 불능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즉 위장 전입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능 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상 압류할 물건이 얼마 없고 또 물건에 대한 가치가 없어서 집행 비용 미달로 인해 집행이 불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 현장에 나간 여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집행이 불능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사건에 들어간 법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시 필히 압류할 장소에 대한 주소를 잘 보고 기재를 하셔야겠죠. 다섯 번째, 채무자와 합의를 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취하한 경우 사용된 법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집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 후에 물건을 팔아치워서 본인의 모든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은 잘 없죠. 보통 유체동산 집행을 하면서 강하게 채무자를 압박하고 또 그걸 매개체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서 변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심 전문가들도 똑같습니다. 집행 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아니, 가족들 보는 눈도 있고 또 법원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창피하니까 우선 치하를 해주면 무조건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며 집행사건 치하를 요청하곤 합니다.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경매를 하기보단 어차피 합의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치하를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집행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집행 절차 도중에 치하로 인하여 절차가 취소된 경우 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 치하를 해주는 경우라면 최소한 압류 물건 감정가 이상의 돈은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치하를 해줘야 되겠죠. 혹시 채무자가 돈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용된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각서 정도는 분명히 받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산 인도 집행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매를 진행하고 또 채권자가 직접 압류 물건에 대한 경락을 받은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또는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경매 종료 후 한 달 이내라면 집행관 사무소에 경매 물건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다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별도로 법원에 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인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인도 절차에 사용되는 개문 비용 또는 인부나 차량 비용, 그리고 사다리차 비용 등은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잘 챙겨 두셔야겠죠. 참고로 서울에 사는 채권자가 부산에 사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에 집행을 하기 위해 멀리 이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비나 숙박비 등은 집행 현장에서 사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반 채권자분들 그리고 실제 추심 직원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그 말인즉슨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추심 직원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내용들입니다. 법과 그리고 현장 실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한 채 시간만 보낸다면 채권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겠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도는 추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